요동을 잃은 그 나라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서쪽 국경 너머에서 뜻밖의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연나라의 소양왕이 죽고 새왕이 명장 아그를 내쳤다 합니다. 요동을 되찾으려 무리하게 힘을 쓰기보다 새로운 길을 찾겠소. 이 결정이 훗날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날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득한 시간 너머 우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록 속에 남겨진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역사 속 아직 들려지지 않은 이야기 구독하고 함께하세요. 만번하늘 새 경계로 삼은 지도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갈매는 이제 젊은 병사가 아니라 국경의 병사들을 이끄는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그날의 후퇴를 증언하는 크고 작은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그를 어려워하면서도 그 흉터에 담긴 이야기를 은근히 궁금해했습니다. 예전 요동벌판을 호령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고조선은 훨씬 좁은 땅에 갇혀 있었습니다. 곳간의 곡식도 병사의 수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갈매는 매일 아침 국경을 둘러보며 그 좁아진 땅의 무게를 새삼 느끼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을 걸어야 닿던 거리가 이제는 반나절이면 국경 끝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불안이 감돌았습니다. 이러다 연나라가 다시 쳐들어오면 이번에는 정말 나라가 끝장나는 게 아닐까. 그런 수군거림이 저작거리에서도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이 무렵 고조선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래의 근거지였던 요동을 통째로 잃은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 자신하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조선왕 역시 그 불안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국경의 보고를 받으며 나라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지 골몰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방도는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병력을 늘리자니 곳간이 부족했고 세금을 늘리자니 안 그래도 지친 백성들의 형편이 걱정이었습니다. 갈매는 그런 왕궁의 근심을 자세히 알 길은 없었지만 국경을 지키는 병사로서 매일의 불안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병사들을 점검하며 언제 닥칠지 모를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좁아진 영토는 곧 줄어든 자원을 뜻했습니다. 예전이라면 넉넉했을 병사들의 식량도 이제는 아껴가며 나누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살림 역시 예전만 못했습니다. 저작거리에 나온 곡물의 양도 예전에 비하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요동을 잃으며 살던 땅을 등지고 떠나온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국경 안으로 몰려든 유민들은 좁은 땅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갈매의 부대에도 그런 사연을 지닌 병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밤이면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는 이들의 목소리에는 옅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밭을 갈고 국경을 지키고 아이를 키우는 일상은 어떻게든 계속되었습니다. 갈매는 그 버팀이야말로 나라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너진 것은 성벽이지 사람들의 삶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쪽 국경을 넘나들던 상인들 사이에서 뜻밖의 소식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연나라의 소양왕이 죽었다고 하오. 갈매는 그 소식에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요동을 잃던 그 시절부터 두려움과 함께 새겨져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소양왕은 연나라를 강대국으로 키워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연나라 내부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갈매는 이 소식을 서둘러 상관에게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왕궁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조선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이 일의 의미를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소양왕이 죽었다면 그 뒤를 이을 왕은 누구이며 그가 어떤 자인지가 중요할 것이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양왕의 뒤를 이은 해왕이
그동안 연나라를 이끌던 명장 아기를 자리에서 내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기겁이라는 인물이 새로 앉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갈매는 그 이름을 처음 듣는 순간에는 그것이 나라의 운명을 가를 소식이 되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기라는 이름은 고조선 조정에서도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전투에서 뛰어난 지략을 발휘해온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물을 내치다니 새 왕이 대체 무슨 생각인 것이오? 신하들 사이에서 의아함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연나라의 동태를 지켜봐 온 노신하일수록 그 놀라움이 더욱 컸습니다. 훗날 역사는 이 인사를 연나라 최대의 패착 중 하나로 기록하게 됩니다. 지략이 뛰어났던 아기와 달리 기겁은 성급하고 무리한 판단으로 여러 차례 군을 위기에 몰아넣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 안에서도 그저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연나라가 오랜 숙적인 제나라와 다시 전면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겁이 이끄는 연나라군은 초반의 기세와 달리 점점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국시대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상인들의 보따리 속에는 물건뿐 아니라 이런 소식들도 함께 실려오곤 했습니다. 연나라는 이 전쟁에 나라의 자원과 병력을 대거 쏟아부었습니다. 원래 동쪽 국경을 지키던 병력의 상당수도 서쪽의 제나라 전선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갈매가 지키는 국경 너머에서도 그런 변화가 눈에 띄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국경을 순찰하던 그의 눈에도 예전과는 다른 움직임들이 하나둘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연나라 쪽 국경의 경계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허술해진 것을 갈매의 정찰병들이 확인해왔습니다. 저쪽 초소를 지키는 병사의 수가 예전의 절반도 안 됩니다. 갈매는 그 보고를 받으며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 옅은 기대감 같은 것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왕궁에 전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열띤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몇몇 신하는 지금이야말로 잃어버린 요동을 되찾을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다시는 이런 틈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장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큰 패배를 겪었소. 무리하게 요동을 되찾으려다 남은 힘마저 소진해버릴 수도 있소. 조선왕은 두 의견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되찾고 싶은 마음과 다시 위험을 무릅쓸 수는 없다는 마음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다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연나라와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가리킨 곳은 지금껏 고조선의 영역이 아니었던 동쪽과 남쪽 예맥 부족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예맥은 오늘날의 함경도, 강원도 북부 일대에 흩어져 살아가던 여러 부족을 아우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의 부족장 아래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조선은 이들과 큰 교류 없이 지내왔습니다. 서로 다른 말과 풍습을 지닌 채 그저 멀찍이서 서로의 존재만 짐작해온 사이였습니다. 조선왕은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동을 되찾으려 무리하게 힘을 쓰기보다 이 예맥의 땅으로 나아가 나라의 기틀을 다시 다지겠소. 이는 정면 대결 대신 새로운 방향으로 나라를 키워가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도 이 결정을 두고 한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결국 왕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갈매는 이 방향 전환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규모 병력과 함께 예맥의 땅으로 향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무력으로 짓누르기보다 저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상관의 당부가 그의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갈매는 그 말을 몇 번이고 곱씹으며 짐을 꾸렸습니다. 갈매는 병사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낯선 길이었지만 그는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는 길목마다 크고 작은 예맥 부족의 마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말투와 낯선 옷차림이 이곳이 지금껏 그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땅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갈매는 무기를 앞세우는 대신 먼저 사신을 보낼 뜻을 전했습니다. 그의 부대는 무력을 과시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낯선 무리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의 경계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둘러 숨었고 어른들은 손에 낫과 몽둥이를 쥔 채 갈매 일행을 주시했습니다. 한 마을의 부족장은 갈매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스스로 살아왔소. 굳이 당신들의 나라에 속할 이유가 없소. 갈매는 그 말에 무리하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며칠만 이 마을에 머물게 해달라고 정중히 청했습니다. 갈매는 대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고조선이 지닌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청동 농기구를 빌려주고 흉년에는 곡식을 나누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밭을 갈고 저녁을 나누는 사이 말은 서툴러도 마음만은 조금씩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에서의 변화는 곧 이웃 마을들에도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쪽 사람들은 무력으로 겁박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준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하나둘 전해졌습니다. 갈매를 찾아와 스스로 뜻을 함께하겠다는 부족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신중했던 걸음이 어느새 여러 갈래의 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족이 순순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부족은 오히려 고조선의 접근을 경계하며 무력으로 맞서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갈매는 그런 부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다독여도 통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한 부족과의 사이에서 작은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갈매의 병사 몇이 다치고 상대 측에서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갈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무거운 마음이 되었습니다. 회유로 시작한 걸음이 결국 창칼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갈매는 그날 밤 홀로 지난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무력으로 밀어붙이면 당장은 굴복시킬 수 있어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이미 15번째 겨울 요동에서의 패배로 뼈저리게 배운 바였습니다. 힘으로 억누른 자리에는 언젠가 다시 원한이 자란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갈매는 충돌한 부족에게도 다시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무력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곡식과 물자로 성의를 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자 온 것이오. 그 진심이 서서히 전해지며 그 부족의 태도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족장은 결국 갈매와 마주 앉아 조심스레 화해의 뜻을 나누었습니다. 완전한 신뢰까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창칼을 거두는 데는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는 것으로 그날의 대화를 매듭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예맥의 여러 부족들이 하나둘 고조선의 영향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저마다의 방식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느슨한 결합이었습니다. 이는 진계와의 전쟁에서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확장이었습니다. 창칼로 빼앗는 대신 손을 내밀어 얻어낸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조선의 영향력은 지금의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북부 지역까지 서서히 뻗어나갔습니다. 이는 진계의 침공 이전에는 고조선의 영역이 아니었던 새로운 땅이었습니다. 요동에서 잃은 것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채워나가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지도 위에 새롭게 그려지는 경계선을 보며 조정의 신하들도 조금씩 낯빛이 밝아졌습니다. 이 소식은 조정에도 전해졌습니다. 조선왕은 갈매를 비롯한 이들의 노력을 전해 듣고 오랜만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칼로 빼앗은 땅은 아니지만 이 또한 분명 우리의 힘으로 다시 일으킨 나라의 몫이오. 조선왕은 그렇게 말하며 갈매를 비롯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한편 서쪽에서는 연나라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제나라와의 전쟁이 길어지며 연나라는 결국 애써 얻었던 제나라 영토의 대부분을 다시 잃고 말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기겁의 무리한 판단이
연나라를 오랫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수렁으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한때 동방을 호령하던 강국의 위세는 그렇게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조선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던 연나라가 이제는 자신들의 문제로 정신이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고조선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힘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갈매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못내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었습니다. 한때 자신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던 적국이 이제는 스스로의 발에 걸려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더 지나자 고조선은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안정된 나라로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백성들의 살림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고 국경의 병사들도 예전 같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갈매 역시 이제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국경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갈매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다시 일으키는 힘은 반드시 빼앗긴 것을 그대로 되찾는 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매는 가끔씩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요동 땅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언젠가 그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지는 그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지켜야 할 땅이 눈앞에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훗날 연나라가 서쪽에 쉬는 강국 진나라에 멸망당하는 순간에도 고조선은 진나라에 조공을 보내며 나라의 명맥을 지켜냈습니다. 한때 존망의 위기에 몰렸던 나라치고는 결코 작지 않은 성취였습니다. 갈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오래전 그 패배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100년의 방어선이 무너진 그날의 절망은 예맥의 땅에서 새롭게 쓰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잃은 것과 얻은 것을 모두 끌어안은 채 고조선은 그렇게 다시 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갈매는 그 모든 과정의 한가운데를 살아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조선의 옛 국경 지역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지금도 그 일대에서는 당시의 교류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함께 발굴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